저만 유일하게 하락에 대한 경고성, 위험성을 강조했던 강의를 제가 추격 매수하지 말라고 그렇게 강조했는데, 지금 나오는 하락은 가짜 시세 하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경고성, 위험성을 계속적으로 강조를 했었습니다. 추후에는 반등할 요지가 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경민의 부동산 하이킥의 이경민입니다. 자, 저번 시간에 이어 오늘 시간에도 2022년 대선 기점 이전에 집값이 하락한다라는 예전 저의 강의 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시간에 보여드렸던 강의 영상은 2019년 11월 달에 강의했던 영상이었고요. 오늘 보여드릴 강의 영상은 2020년 6월 22일 날 라이브 방송으로 강의했던 영상을 보여드릴 겁니다. 한 10분가량 되는데 굉장한 많은 얘기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자, 2020년 6월 달이라고 한다면 서울 집값뿐만 아니라 오히려 경기도와 인천 지역 일대의 집값이 대폭등했던 시기였고요. 그리고 지방광역시, 전국 각지의 집값이 폭등했던 시기였습니다. 자, 제가 근데 그 당시에 집값이 대폭등했던 시기였기 때문에 모든 부동산 전문가들이 상승만 주장했던 반면에 저만 유일하게 하락에 대한 경고성, 위험성을 강조했던 강의를 굉장히 많이 했었습니다. 자, 투자자는 선견지명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다가올 미래를 예측하고 대응을 모색하고 계획하고 그리고 전략을 세워야 되겠죠. 만약에 그 당시에 추격 매수 하신 분들은, 제가 추격 매수하지 말라고 그렇게 강조했는데 만약에 추격 매수를 하셨다면 2년 이후에 지금 매도 타이밍을 잡는 분들은 심정이 어떻게 될까요? 실수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면서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겠죠. 그런데 만약에 그 당시에 저와 대면 상담을 해서 만약에 다른 플랜의 전략을 세우셨던 분이라고 한다면 지금 이런 시장에도 여유롭게 시장에 잘 유연하게 대응하고 계실 겁니다. 자, 따라서 앞으로도 제가 집값이 상승하고 반등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는 지금의 장세가 집값이 상승하고 반등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추후에 앞으로 다가올 이 부동산 시장의 장세의 흐름을 미리 예측해서 설명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연초부터 제가 계속적으로 상승하고 반등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죠. 제가 보기에 2023년 하반기부터 2024년 상반기에 반등할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추후에 반등할 요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완전히 하락된 금액의 공포심리에 쪄들어서 만약에 매도를 하셨던 분이 계신다면 나중에 엄청난 큰 후회를 할 수밖에 없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선견지명해야 합니다. 제가 예전에 뭐라고 강의를 했는지 그 강의 영상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2021년부터 다시 상승 기조가 더 유지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고요. 2021년부터 공급 물량이 완전히 축소된 시점입니다. 이 시점에 결국에 심리적으로 공급이 부족하다는 인식 자체가 완전히 팽배해지고 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 물론 이런 수요 일대가 다시 원점으로 돌아와서 노도광이라든지 또는 강남 일대 이런 확실한 지역 일대나 아니면 아직까지 더 먹을 수 있는 지역들 있죠. 9억이 아직 안 넘어가는 이 노도광 일대의 아파트들, 특히나 신축 아파트들의 이 굉장한 수요층들이 많이 유입될 것으로 보여주고 있어요. 특히 실거주자 입장에서는 지금이라도 집을 사자라는 형식으로 접근할 수 있고 늦어지면 더욱더 손해이기 때문에 미리 들어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지금 20평대에 강북 지역 일대, 성북구나 이런 강북, 노원, 도봉구 일대 아직까지도 9억이 안 넘어가는 아파트들이 진리합니다. 아직도 6억에서 7억에서 놀고 있는 아파트들 많아요. 그런 아파트들이 반드시 8억대 이상까지 갑니다. 그래서 이 넘쳐있는 이동성들이 다시 원점으로 다시 회귀하고 복귀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보고 있고요. 저는 그렇습니다. 지금 이렇게 상승 기조가
아직까지는 유지가 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고요. 아직까지는 하락장이라고 얘기할 수 절대 없습니다. 절대 없습니다. 하락장일 수 있는 가장 큰 이유는요. 전세가율이 높아져야 되고요. 전세가율이 높아져야 돼. 그리고 미분양이 계속적으로 적체가 돼야 됩니다. 자, 수도권 평균 물량 미분양이 약 2만 호 이상 적체가 되는 시기가 찾아온다면 반드시 하락기가 찾아올 수 있다는 거 명심하셔야 되는데, 지금은 공급 물량도 완전히 지금 부족한 상황에서 전세가율이 워낙 낮아요. 지금 전세가율이 거의 뭐 한 50%대 수준입니다. 강남 일대는 몇 프로인가요? 40%대예요. 40%대. 그럼 매가가 더 이상 치고 올라가면 굉장히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전세가가 그만큼 올라가줘야 되는데 전세가가 올라가면 매가가 같이 올라가기 때문에 전세가율이 굉장히 아직까지도 굉장히 많이 벌어져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이 전세가율이 좁혀져야 되는 시기가 하락기가 찾아오는 시점인데 언제 찾아올 거냐? 저는 2022년 대선 기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대선이라는 가장 큰 이슈도 있지만요.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기존적으로 계속 제가 누누이 얘기한 사전청약제도입니다. 사전청약제도. 사전청약제도가 2008년 MB 정권에서 처음 발생된 제도인데요. 2007년도까지 노무현 정권에서 가격이 지금처럼 완전히 고점을 이루고자 했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지금처럼 고점을 이뤘기 때문에 공급을 확대시켰어요. 그래서 이기 신도시도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서울의 금싸라기 땅이죠. 세곡동, 내곡동, 강동, 송파 일대에 그린벨트를 허물고 뭐 지었습니까? 반값 아파트 발표했습니다. 그죠? 반값 아파트. 그리고 나서 어떤 상황이 연출이 됐습니까? 자, 발표한 시점에서 입주 때까지 얼마나 걸려요? 최대 한 5, 6년 걸려요. 길면 더 길었지. 그리고 본 청약 때까지는 짧으면 발표 시점에서 1, 2년, 최대 길면 2, 3년이 걸립니다. 그럼 그 기간 안에 가수요들은 이 공급이 부족하다라는 인식이 완전히 팽배해져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공급이 부족하니까 가격이 더 올라갈 수밖에 없는 요인이 나온다 하고 들어갈 거 아닙니까? 이걸 MB가 어떻게 했어요? 싹 잘라버렸다고. 그리고 나서 2009년도 때 어떻게 했습니까? 뒤에 있는 본 청약을 앞당겼다고요. 사전 청약을 해버렸다고. 다음 해부터 3차에 걸쳐서. 그러고 나서 어떤 상황이 발생됐어요? 기존에 있는 구축 아파트는 거래가 급감되기 시작하고요. 그리고 분양 예정, 입주 예정, 청약 예정인 아파트들은 거래가 급감되고 가격이 떨어지면서 미분양이 나기 시작합니다. 그때서야 분양가가 이렇게 비쌌구나라고 인식을 하게 돼요, 사람들이. 자, 그 당시에도요, 수도권 일대가요, 고분양가였어요. 지금도 물론 마찬가지죠. 앞서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능곡 일대 30평대 일반 분양가 얼마나요? 8억대 나온다고 미친 가격이죠. 미친 가격. 송도 얼마예요 지금? 얼마 나와요 지금? 7억대 나오잖아요. 미친 거죠. 마포구요. 대부분 서울 2급지 30평대 일반 분양가 얼마 나옵니까? 8억대 나와요. 미친 가격을 누가 사는 거예요? 추격 매수 하신 분들이 산다고. 자꾸 말 안 듣고. 그러고 나서 맨날 물리고 울면서 찾아온다고. 대부분 그 시기 때요. 그래서 어떻게 깨닫습니까? 반값 아파트예요. 그러니까 가격이 엄청 쌌구나. 이 가격이 엄청 비싸구나. 그렇게 인식을 해버립니다. 그러면 로또 아닙니까? 반값 아파트니까. 입지가 좋은 강남 일대에 택지를 조성한 곳에 수요가 몰리지. 누가 저 외곽지에 수요가 몰리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어떻게 돼요? 결국에 기존에 있는 청약 예정인 아파트들은 미분양이 계속 적체가 된다고. 누가 살 거야 그 비싼 분양가를? 조합은 분양이 안 돼. 분양이 안 돼. 시공사는 마진이 줄어들어. 도산이 돼요. 중견기업들. 근데 이번에 오륙부동산 대책에 뭐 나왔어요? 오륙부동산 대책에서 요번에는 서울에 있는 공유부지, 유휴부지에 나오는 공공물량과 함께 3기 신도시 이 물량들을 내년부터 약 9,000호 이상 사전 청약하겠다는 얘기입니다. 매년에 걸쳐서 공급이 부족하다는 거 이분들도 지금 다 인식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집값이 올라갈 걸 미리 제어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왜? 이미 과거에 우린 경험을 했기 때문에. 사람들은 몰라. 왜 몰라요? 시간이 지나면 다 까먹는다고. 경험했는데 다 잊고 살아 지금. 여러분들 저번 주 뭐 했어요? 저번 주에 뭐 하셨어? 아니 한 달 전 이맘때 뭐 하셨어? 기억도 안 나잖아요. 근데 저 10년 전에 저기 뭐예요? 저기 미분양이 난 거 기억도 나겠습니까? 안 나지 당연히. 그러니까 앞으로 어떻게 해요? 모르고 막 들어가는 거야 비싼 지역에. 자,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고분양가가요 최대 70%까지 싸게 나온대요. 그것도 2기 신도시와 2기 신도시의 이 외곽 지역 일대가 고분양가잖아. 근데 얘보다 입지가 훨씬 좋은 서울 권역에 완전히 붙어있는 3기 신도시에 수요가 붙지. 누가 저 외곽지에 수요 붙겠습니까? 누가 붙어 누가. 그럼 뭐합니까? 그럼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돼요? 미분양 난다고 얘네. 미분양. 그러니까 결국에 제가 이렇게 계속 얘기하고자 하는 얘기는
하락기를 대비하자 이겁니다. 하락기를. 집을 사지 말자. 가격이 폭락할 거다가 아니에요. 저는. 가격이 당연히 우상향하고 당연히 올라갑니다. 부동산은 무조건 올라갑니다. 다만 올라가는 데 있어서 우리는 과정들을 다 겪을 거예요. 이 과정 속에서 우리는 상승도 경험할 거고 하락도 경험할 겁니다. 근데 이 하락기 때 우리는 대비를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이 하락기 때 대비를 하고자 하는 전문가 분들이 계십니까? 하락기 때 야 우리 이제 하락하니까 너 조심해. 누가 얘기해줘요? 안 해준다고. 근데 저는 얘기해줍니다. 왜? 경험했으니까. 하락기 때 당했다고. 나는 그 아파트를 상품으로 보지 않고 돈으로 봤어. 당했어요. 물렸습니다. 실패했습니다. 이런 경우 여러분들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얘기하는 겁니다. 계속 얘기하는 거 귀에 박히도록. 그리고 2025년이 되는 시점에서 반드시 하락기에 접어드는 시점들이 찾아올 겁니다. 그 가장 큰 이유는 뭡니까? 3기 신도시가 3년 안팎이면 청약한 시점에서 3년 안팎이면 택지를 조성한 곳이기 때문에 나올 수 있겠죠. 그리고 토지보상금도 미리 하고 나서 사전 청약을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MB 정권 때 실수한 것들을 만회하고자. 그리고 2기 신도시가 아직 끝나지도 않았어요. 검단은 이제 막 시작하는 단계. 3단계까지 아직도 남아있어요. 약 7만 호가 들어올 거고. 검암, 김포, 고촌, 걸포, 파주, 은정, 평택 뭐 너무나도 많이 아직도 물량이 남아있습니다. 여기에 맞물려서 1기 신도시 재건축 연한이 다 도래됐습니다. 재건축이 바로 시작되진 않겠지만 결국에 재건축이 됨으로써 공급이 늘어날 수 있다는 인식, 심리적인 부담이 늘어날 겁니다. 여기에 용적률이 높은 분당과 일산 일대는 다 뭐합니까? 리모델링 가야 돼요. 근데 그분들이 지금 리모델링 안 가는 이유가 뭡니까? 수평으로 가면 분담금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사업성이 없기 때문에 수집을 기다리는 겁니다. 근데 이 수집 증축에 대한 내력벽 철거가 가장 중요한 쟁점인데 지금 용역에 들어가고 있고 7월이면 답안이 나와요. 그럼 만약에 내력벽 철거에 대한 승인을 해준다면 우리가 원하는 3베이, 4베이 여러 가지 평면도가 나올 수 있고 15년 차가 된 아파트 그리고 안전진단 B등급을 받은 아파트들은 전부 다 추진할 수 있다고요. 세대수의 최대 15%까지 증가할 수 있고 15층 이상은 3개층까지 늘릴 수 있습니다. 별도로 증축할 수 있고요. 그럼 일반 분양을 이렇게 함으로써 내가 낼 수 있는 분담금을 최소화하고 안 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같으면 리모델링 할 거예요? 안 할 거예요? 재건축 안 되는데 리모델링 할 겁니까? 안 할 겁니까? 대부분 한다고요. 대부분. 근데 지금 안 하는 이유는 뭡니까? 결국에 사업성. 그 사업성은 뭐예요? 분담금. 분담금 안 내려면 일반 분양해야 돼. 일반 분양 하려면 뭐합니까? 결국에 수직 증축해야 됩니다. 기다려야 됩니다. 근데 만약에 이거 승인해줬다 끝난 거예요. 3, 4년 안팎이면 그냥 막 들어올 겁니다. 그 시점과 맞물려 있을 수도 있다고 저는 판단됩니다. 수도권일 때 지금 구도심에 엄청나게 슬럼화되고 있는 지역들이 많아요. 특히나 인천, 부천일 때 지금 재개발 엄청 많이 추진하고 있어요. 의정부, 구리, 안산, 삼본, 안양, 또 어디에요? 광명, 성남. 뭐합니까? 지금 뭐하고 있어요 얘네? 재개발 추진하고 있잖아요. 재개발 속도 엄청 나가고 있어요. 다 언제 들어와요? 그 시점과 맞물려 들어올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그리고 2016, 18년도 임대사업자 등록한 비율이 워낙 높죠. 약 15% 이상 증가했어요. 그 시기 때. 근데 8년 임대사업자 혜택이 만료가 되는 시점이 또 2025년과 맞물려요. 그럼 다주택자 입장에서 이제 만료가 됐는데 나와보니까 시기가 안 좋은 거야. 그러면 별 실익이 없는 부동산들은 어떻게 합니까? 다 던질 가능성이 있다고요. 양도세에 대한 절감 혜택도 받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해지용으로 또 던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 네, 예전 강의했던 영상을 보셨습니다. 뭐 한 10분 가량 되는 영상이었는데 굉장히 수많은 얘기들을 많이 해드렸었습니다. 대표적인 얘기들이 지금 몇 가지를 지금 제가 빼놓고 얘기를 해드리고 있지만 일단은 2020년 6월달이다 보니까 코로나가 이제 한참 유행했던 시기였기 때문에 이 코로나가 이제 종식되는 시기를 저는 21년 하반기 2022년 정도로 봤습니다. 그래서 2022년 하반기에는 코로나가 이제 종식이 돼서 보복 소비로 인해서 이제 물가 상승 압력이 굉장히 높아지고 또 금리 인상에 대한 여파가 분명히 또 나올 거라고 예전 강의 영상에 계속적으로 설명을 드린 적이 있었죠. 그것뿐만 아니라 금리 인상에 대한 여파뿐만 아니라 앞전에서 설명드렸다시피 이렇게 물가 상승 압력으로 인해서 또 여러 가지 지금 분양가 상승 압력이 굉장히 높아질 수밖에 없죠. 여기에 또 3기 신도시 또 입지가 굉장히 좋은 곳에 또 이렇게 분양가 저렴한 이런 택지 조성이 될 만한 지역 일대들이 또 입주를 하는 시점에 맞물려서
하락 장세에 진입할 수 있다라고 또 말씀을 해드렸고, 또 주택임대사업자 자동 말소가 되는 분들은 뭐 25년 그 이후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나오는 시기입니다. 그분들은 이제 종부세에 대한 세제 혜택이 없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양도세 세제 혜택을 받고 그냥 매도를 하고자 하시는 물량들이 또 쏟아져 나오는 시기와 맞물린다라고 말씀드리고 있고, 또 강남의 집값이 잡힐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강남의 물량이 차후에 많아질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대장적 일대에 있는 아크로 리버파크 인근에 전부 다 대여급들 아파트들이 지금 분양을 앞두고 있는 아파트들이 포진되어 있습니다. 이런 아파트들이 거의 4만 가구가 되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워질 거다, 그렇게 말씀을 계속적으로 예전부터 드려왔고, 2022년부터는 이제 변곡점, 이제 하락하면서 추후에 이 변곡이라는 건 뭐냐면 보합 장세를 얘기하는 겁니다. 약보합 장세. 그래서 이렇게 떨어졌다가도 다시 또 반등을 할 수 있고, 다만 이렇게 반등을 하면서 나중에 폭발적 반등이 나온 이후부터는 다시 대세 하락 장세로 진입할 수 있다고 봅니다. 지금 나오는 하락은 가짜 시세 하락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락세가 나오려면 계단식의 하락세가 나와야 되는데 지금은 그런 하락세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튼 뭐 예전부터 그렇게 계속적으로 설명을 도와드렸고, 또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서 이제 집값이 하락 장세로 접어든다. 그래서 대응책, 그리고 여러 가지 경고성, 위험성을 계속적으로 강조를 했었습니다. 자, 지금도 물론 연초부터 계속적으로 상승 그리고 반등한다라는 얘기도 드리고 있죠. 추후에는 반등할 요지가 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또 추후에 나중에 이 영상을 다시 보게 된다라고 한다면, 아, 저분이 또 이런 얘기를 했었구나라는 또 얘기들을 다시 되새길 수 있을 겁니다. 아무튼 제가 예전부터 계속적으로 이렇게 강조를 했던 얘기들은 선견지명으로 인해서 우리는 안목을 좀 더 넓혀야 되고 시야를 넓혀야 된다. 이건 투자자의 기본적인 원리입니다. 그래서 저는 계속적으로 앞으로 다가올 예측들을 계속적으로 설명을 해드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반드시 실수 없이, 실패 없이 상담 받으셔서 전략들 수정하시고, 그리고 여러 가지 대응책 모색을 하셔야 됩니다. 아무튼 앞으로는 이런 상황으로 전개가 될 가능성이 지금도 물론 마찬가지 예전과 변함없이 저는 계속적으로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